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림자 자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의식적으로 억누르고 숨기려 했던 감정이나 특성들이 바로 이 그림자 자아에 속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부정하는 그 그림자 자아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힘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그림자 자아를 아군으로 만드는 방법과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기 실현에 가까워지는 방법을 함께 탐구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감추려고 했던 감정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지, 그 실천적인 방법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오늘 함께 열어가 볼까요? 그럼 시작합니다. 그림자 자아를 아군으로 삼기, 숨겨진 측면들을 통합하여 궁극적인 역량 강화하기. 그림자 자아와의 만남. 우리 내면에는 종종 그림자라 불리는 숨겨진 자아의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가 외부에 드러내지 않거나 심지어는 억압하려는 특성들, 감정들, 생각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규범과 자기 개발의 압박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그림자 자아를 부정하고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림자 자아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변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림자 자아를 적이 아닌 아군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궁극적인 내면의 역량을 강화하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숨겨진 자아를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내적 힘과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 자아란 무엇인가? 그림자 자아라는 개념은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에서 비롯된 이론입니다. 융은 인간의 마음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뉘어 있다고 보았고, 그중 무의식 속에 숨겨진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들을 그림자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림자 자아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사회적, 문화적 이유로 부정하는 내면의 부분을 뜻합니다. 그림자 자아의 형성. 그림자 자아는 어릴 때부터 형성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와 문화는 우리에게 특정한 규범과 기대를 강요합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해야 한다. 어떤 감정은 표출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이 불편하거나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감정들, 예를 들어 분노, 질투, 두려움, 욕망, 공격성 등을 부정하고 억누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무의식 속에 숨겨지거나 억압되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림자 자아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림자 자아의 예시. 분노. 우리가 평소에 분노를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분노는 그림자 자아 속으로 숨겨집니다. 이 분노는 우리 의식적인 마음에서 차단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계속 존재하며 결국 어떤 작은 일에 지나치게 반응하거나 억눌린 분노가 갑자기 폭발할 수 있습니다. 질투.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에 대해 질투를 느끼지만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질투는 나쁜 감정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고 억압하려 하죠. 하지만 이 질투는 그림자 자아로 떠오르며 자신의 부족함이나 열등감을 더욱 강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만 이를 강해져야 한다. 두려움을 표현하면 약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사회적 압박에 의해 부정할 때 이 두려움은 그림자 자아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인정하고 직면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 과도한 불안이나 회피,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자아의 영향. 그림자 자아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림자 자아를 억압하거나 부정하려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림자 자아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감정, 행동, 태도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기 비판과 자아의 갈등. 우리는 내면에서 자신이 부정하는 감정이나 특성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내면의 갈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자주 질투를 느끼는 자신을 비난하거나 분노를 억누르려 하며 자신을 억압하게 됩니다. 이런 갈등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잉 반응. 그림자 자아가 통제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폭발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극단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그 사람의 의식적인 통제에서 벗어난 그림자 자아의 영향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자아와 자기의심 그림자 자아는 자신이 감추고 싶어하는 부분이기에 그 존재를 부정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의도치 않게 질투를 느끼거나 두려워하는 감정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대해 불신하게 되며 자신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림자 자아의 억압과 그 위험성. 그림자 자아를 억누르거나 부정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자신을 제한하는 벽을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나 생각들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려 할수록 무의식적으로 억압된 감정은 다른 형태로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억압된 분노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내면적으로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부정하는 감정들은 언제든지 우리 의식 속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불안, 과잉 반응, 자주 발생하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억누를수록 그 감정들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며 결국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부분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나를 제어하게 됩니다. 그림자 자아를 직면해야 하는 이유. 그림자 자아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 자아를 통합하는 것이 개인의 성장과 자기 이해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림자 자아를 부정하는 대신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내면의 깊은 자원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림자 자아의 통합. 그림자 자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림자 자아를 아군으로 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길로 이어지며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그림자 자아는 우리가 온전히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억압하지 않고 이해하고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자 자아를 아군으로 만드는 이유. 그림자 자아를 아군으로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무의식적인 감정이나 특성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자신의 내면의 모든 측면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여정은 결국 개인적인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림자 자아는 우리가 부정하는 숨기고 싶은 부분으로 여겨지지만 이를 아군으로 삼기 위한 이유는 우리가 가진 모든 잠재력을 발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자아의 에너지 전환. 그림자 자아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특성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그것은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분노, 질투, 두려움, 불안 등은 한편으로는 창조적인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억누르고 부정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인식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는 사회적이나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를 억제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내면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분노를 아군으로 삼는다면 그것을 에너지로 변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동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분노를 자신의 목표나 열망을 추구하는 자극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우리의 내면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창조적인 결과물로 변환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정의 수용과 이해로 균형 찾기. 그림자 자아를 수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감정과 생각을 억누르는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내면의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은 두려움, 자존감의 부족, 과거의 트라우마 등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려 할 때 그것은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삶을 제한합니다. 두려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개 우리는 두려움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 두려움을 수용하면 두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두려움을 직접 마주보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결국 자신감과 내적 강인함을 키우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두려움을 억압하지 않고 그 감정의 뿌리와 그 영향력을 직시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것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게 됩니다. 그림자 자아를 통한 자아의 통합. 그림자 자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감정이나 특성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아의 일부분입니다. 이 일부분을 거부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자아의 통합을 위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심리적 안정과 내적 평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긍정적인 면모만을 인정하려 하며 부정적인 면모는 숨기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자아를 인정해야만 진정한 내적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약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존성도 우리의 그림자 자아의 일부일 수 있으며,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립심과 자존감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림자 자아를 아군으로 삼는 것은 내면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과정으로, 이는 자아의 확장과 심리적 성숙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 자아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건설적으로 활용할 때 우리는 더 완전한 자아를 형성하게 되며 내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림자 자아와 창조적인 변화. 그림자 자아를 통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변화와 창조적인 진전을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중요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 자아를 인정하고 이를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것을 개선하는 과정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스스로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내면의 그림자 자아를 아군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의 상처, 실패,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자기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제한하는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과 창조의 에너지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자아의 통합을 통한 궁극적인 자유. 그림자 자아를 수용하고 통합하는 과정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부정했던 내면의 부분들, 두려움, 분노, 질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거나 제어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우리는 그것들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보다 넓은 시각에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림자 자아를 아군으로 만드는 것은 자신의 깊은 내면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 자유롭고 강력한 자아를 확립하는 과정입니다. 내면의 모든 측면을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내면의 갈등이나 상처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한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내적 평화와 외적 성취를 동시에 이루는 진정한 자기 실현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림자 자아의 통합과 자아의 확장. 그림자 자아를 아군으로 삼는 과정은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림자 자아를 통합하면 자기 자신을 더욱 풍부하고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우리는 보다 성숙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림자 자아의 통합은 우리의 궁극적인 자유와 내적 평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림자 자아와의 통합 실천적인 방법들. 그림자 자아를 아군으로 만드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특성을 어떻게 다루고 그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내면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인식과 반성. 그림자 자아와의 통합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기인식입니다.
그림자 자아는 우리가 부정하는 감정이나 특성을 의미하며, 그 감정이나 특성들이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지배할 때 그것은 우리의 성장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자 자아를 아군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어떤 감정이나 특성을 숨기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질투를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고 나는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투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질투를 느낀 이유와 그 감정이 우리가 어떤 부족함이나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인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부정하고 싶은 감정이나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고 그것들이 왜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기쓰기나 명상 등의 방법을 활용해 보면 좋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감정의 뿌리를 탐색하는 과정은 내면의 그림자를 명확히 인식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감정 수용과 표현.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자 자아를 억누를 때 그 감정은 무의식적으로 커지고 결국 다른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질투, 분노, 두려움 같은 감정을 부정하고 억누르려 하면 그것들은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커지고 내면의 갈등을 초래합니다. 반면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림자 자아를 아군으로 삼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질투를 느끼고 있다거나 나는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됩니다. 그런 후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은 그림자 자아와의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글쓰기, 그림 그리기, 대화하기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혼자서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외부로 표출함으로써 그 감정이 내면에서 무의식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자아의 특성을 변화시키기. 그림자 자아의 특성을 인식한 후 그 특성을 건설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림자 자아는 우리가 억누르는 부정적인 면을 포함하지만 이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완벽주의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다면 완벽하지 않음에 대한 두려움을 수용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특성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완벽주의라는 그림자 자아를 아군으로 삼기 위해서는 불완전함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일부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고 보다 유연한 목표 설정과 자기 수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특성을 변화시키는 작업은 그림자 자아를 아군으로 만드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자기 자신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대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결국 자기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면의 대화 자아와의 대화. 내면에서 우리가 억누르는 감정들은 종종 자아의 일부와의 불화에서 비롯됩니다. 이 불화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고 억제하려 할 때 심화됩니다. 하지만 내면의 대화를 통해 그림자 자아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림자 자아와의 협력을 통해 감정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내면의 대화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이렇게 분노를 느끼는 걸까? 또는 이 두려움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는 걸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왜곡하지 않고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감정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그림자 자아와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기. 마지막으로 그림자 자아를 아군으로 만든 후 그 감정과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림자 자아의 부정적인 감정들은 단순히 억제하거나 무시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분노나 화가 발생하면 그것을 그냥 쏟아내거나 억누르는 대신 그 에너지를 운동, 창작 활동, 목표, 달성 등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에너지로 전환하여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실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내면의 감정을 소모하는 에너지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성취와 발전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을 직시하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 더 큰 도전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림자 자아를 에너지의 원천으로 바꾸는 이 과정은 우리가 내면에서 경험하는 모든 감정들을 통합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게 만듭니다. 그림자 자아를 아군으로 만드는 과정은 자기인식, 감정 수용, 내면의 대화, 긍정적인 에너지로의 전환 등 여러 단계로 나누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과 특성을 변화시키며 그것을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 자아를 통합하고 그것을 아군으로 만드는 과정은 자기 실현과 궁극적인 자유를 위한 중요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림자 자아 통합의 진정한 힘. 그림자 자아를 아군으로 삼는 것은 단순히 내면의 감정이나 성격의 일부를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삶의 깊은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자기 이해의 깊이를 확장하며 결국 우리를 진정성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는 길입니다. 그림자 자아를 통합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고 세상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정성의 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함을 수용하는 진정성의 힘.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불완전함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 규범, 다른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완벽한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우리를 끊임없이 속박합니다. 그런데 불완전함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을 부정하려 하거나 감추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고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림자 자아를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부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불완전함은 강점으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두려움이 우리가 성취하려는 목표에 대한 열망의 표시임을 이해하게 되면 그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감정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해주는 에너지의 원천이 됩니다. 진정성의 핵심은 바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불완전함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그 부분이 오히려 우리의 독특함과 개성이 되며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애정이 우리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듭니다. 내면의 조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의 통합. 그림자 자아의 통합은 단지 어두운 감정이나 성격을 수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으며 그 두 면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진정한 내적 평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어두운 면은 우리가 거부하거나 숨기려는 부분으로 보통 두려움, 분노, 질투, 욕망 같은 감정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들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림자 자아의 통합은 바로 이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 어두운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할 때 그것은 우리 삶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심리적인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감정들을 자각하고 수용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분노를 수용하고 이를 창조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면 우리는 그 에너지를 목표, 달성이나 자기 개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분노를 억누르고 부정한다면 그것은 내면에서 자아 충돌을 일으켜 결국 더 큰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림자 자아를 통합하는 것은 내면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과정입니다. 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서 세상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고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 그림자 자아를 통합한 후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조건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면을 조화롭게 통합할 때 외부의 평가나 상황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내면의 힘을 바탕으로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면의 그림자 자아를 인정하고 아군으로 삼은 사람들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알기에 외부의 압력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으며 외부 상황이 어떻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신뢰와 자기 사랑을 바탕으로 세상과 마주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외부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갈 수 있는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와 세상과의 연결. 그림자 자아를 통합하는 사람은 자신과의 관계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도 더욱 진실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의 어두운 면을 수용하고 통합할 때 그 자기 수용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전달됩니다. 진정성 있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타인도 진정성 있게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회에서 요구하는 완벽한 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과 어두운 감정을 인정하고 공유하는 사람은 타인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정성 있는 관계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림자 자아를 아군으로 삼고 그것을 통합하는 과정은 단순히 자신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적 자유와 힘을 얻는 과정입니다. 불완전함을 수용하고 내면의 어두운 면을 밝히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으며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서 강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림자 자아를 통합한 사람은 세상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힘은 모든 관계와 삶의 경험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결론, 그림자 자아와의 조화로움. 그림자 자아를 아군으로 삼는 과정은 단지 감정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내면의 에너지를 창조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힘을 기르는 자기 진화의 여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두려움과 억압에서 벗어나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진정한 자신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자아의 통합은 단순한 자기 개발을 넘어서 우주적인 법칙과의 조화, 즉 궁극적인 자기 완성의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면의 그림자 자아를 이해하고 그 존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동안 두려워했던 그 감정들을 더 이상 억제하거나 회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감정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림자 자아의 통합은 그 자체로 자기 사랑과 수용의 행위, 그리고 진정한 자아의 힘을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정은 우리에게 자신감과 자유를 선사하며 그 힘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맺는 관계,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기대나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그림자 자아와의 통합을 통해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창조적이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며 진정한 자기 실현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제 그림자 자아와의 조화를 이루는 길을 시작한 여러분이 내면의 에너지를 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 우주적 법칙과의 연결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림자 자아와의 조화를 통해 진정한 자기 힘을 발견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존재하는 빛과 어둠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여러분만의 독특한 길을 걸어가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사이트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